예, 안녕하세요. 145화 2인 1조 작업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최근 SPL 사고를 보시면 2인 1조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2인 1조 작업이 아니라고 하고 해당 사업주는 2인 1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인 1조의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나온 뉴스에서도요. 제철소 도금 작업 중 나홀로 작업 중에 노동자가 숨져서 2인 1조가 필요했었다는 그런 멘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인 1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안법은 2인 1조에 관련 규정이 없고요. 미국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의 정의입니다. 2인 1조 작업이란 미국에서는 버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간 서로가 서로를 모니터링 하면서 유해 위험에 근접할 경우 비상조치 또는 긴급 구호를 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가 근접한 상태에서 두 명이 작업할 경우를 2인 1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없으나 유사 규정은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리감독자의 임무에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중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나홀로 1인 작업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밀폐공간 작업시는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는 경우도 지휘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승강기를 설치 수리 점검하는 경우에도 지휘자를 선임하고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자료에 의한 코샤 가이드에서는 3.5m 이하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 작업, 그리고 잠수 작업도 2인 1조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인 1조 작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전보다도 비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회사별 사업장별 규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회 전반에 시행되고 있는 규정화된 사례는 쓰레기 청소원은 3인 1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 2명과 차량 운전원 1명, 그리고 군대 보초와 외군 경찰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선임과 후임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위험한 작업에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교활동, 학교 등 학교에도 2인 1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서도 단독 작업은 금지하고 위험이 있는 작업장은 2인 1조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정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인 1조가 다소 강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사는 아직도 그 효과가 좀 덜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땡땡도시공사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봤는데요. 위험성 평가 10조에서는 작업 전 산재 예방을 위해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조 작업 허가제에서는 감독자의 확인 및 허가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조에서는 단독작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계약 상대자는 단독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 밀폐, 폭염, 오개작업, 건설기계 이용작업 및
휴일 작업 같은 경우는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사의 안전계약 특수 조건인데요. 앞에서 말한 공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자는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시 작업자 편성을 2인 1조로 하여 단독 작업이 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 작업장의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땡땡발전 사업장 내에서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상, 하차 작업은 착공 전에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도자를 배치한다는 얘기는 운전사와 유도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2인 1조가 된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보면은 계약 상대자는 안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경우 감시인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떨어뜨리는 경우 주행 크레인의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시행하는 작업, 잠수 작업, 밀폐 공간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에서는 감시인을 배치함으로써 2인 1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인 1조 구성 방법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와 같이 버디 작업, 합동 작업입니다. 근로자 2명이 동일 장소, 동일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서로를 모니터링하면서 보조, 지원, 비상 구호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조건이 합동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세한 업체도 있고 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커플 작업, 그러니까 팀 작업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작업자 1명과 감시인 또는 지휘자를 배치하는 경우도 되고요. 잠수 근로자 2명과 감시인 또는 지휘자를 배치하는 경우는 작업자를 모니터링해서 비상 구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임용 단위로 작업을 배치해야 하는 중량물 이동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작업자 서로 모니터링과 협조 체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대일 작업도 가능합니다. 개인별 작업장에서 작업을 개인별로 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 한두 명이 배치되어서 다대일로 이렇게 관리를 할 경우 상호 긴급 구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2대1 그래서 2인 1조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니터링 방법을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CCTV나 IT 기구를 활용해도 2인 1조를 충족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그 표준 품셈에는 2명이 작업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공량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인 1조 할 경우는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는 단점이 있으므로 감시 인력, 관리 감독자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나홀로 작업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산업의 특성상. 그래서 2인 1조보다는 1인 작업의 안전 강화 기술을 도입하고 1인이 위험 내지 훈련을 통해서 위험을 예방 또는 억제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2인 1조 작업의 정의와 그 실행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